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맥도 모르면서 침통 흔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일을 하려고 함을 이르는 말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 건강 정보가 오히려 건강을 망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의 체질에 맞는 건강 정보를 잘 챙기고 있는지 항상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 가운데 흔히 6시 이후에 금식하면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6시 이후에 금식을 하게 되면 왜 좋은 거죠? 예, 이제 첫 번째가 지방 축적량이 훨씬 더 감소가 잘 된다는 겁니다. 저녁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제 잠이 들거나 그러면 다음날 식사 시간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니까 공복 유지가 가능해지고 또 지방 축적량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화가 잘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녁에 가볍게 먹고 또 6시 전에 먹기 때문에요. 소화 흡수가 훨씬 잘 되게 되기 때문에 소화가 부드럽게 잘 되고 내 몸의 음식물의 찌꺼기도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대사가 원활하면 피가 맑아지고 또 몸 안에 찌꺼기들이 제거되면서 쌓였던 노폐물이 없애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체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6시 이후에 금식이 나에게 맞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는 꼭 전문 한의사에게 진단을 한번 받고 6시 이후에 다이어트를 같이 겸행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은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사님, 과연 운동은 매일 해야 되는 걸까요? 자신의 이제 시간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과 또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 그렇지만 척추가 나쁘거나 노약자인 분들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운동 횟수가 달라지고 척추가 약하거나 노약자분들이라면 무리한 운동보다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으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연세와 키, 몸무게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보다 더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하면서 한방체를 처방하기 위해서 박사님께서 체질 파악을 위해 몇 가지를 확인하곤 하시는데요. 체질 파악이 중요한 이유와 함께 또 매운맛, 신맛 등 오미를 물어보곤 하시죠. 박사님,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동의보감 신병문 질병을 판단하는 곳에서요. 환자가 좋아하는 오미를 물어보아서 환자의 병이 생긴 원인과 현재 병이 어디에 있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이 좀 건조하거나 우리가 기운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는 약간 매콤하거나 달달한 음식이 땡기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좀 배가 부르거나 날씨가 이렇게 습기가 있게 될 때는요, 단맛보다는 약간 쓴맛 또는 매운맛의 음식이 땡기게 됩니다. 또 하나 연세가 높아지면서 소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달고 짠 음식,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요리를 할 때 연세가 높아지면서 음식이 자꾸 단다, 자꾸 짜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결국 어머님의 몸의 소장의 상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해지기 때문에요. 단맛과 짠맛이 같이 들어가야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세가 높아지고 또 하나는
나이가 많이 높지도 않은데 소장이 약하신 분들은 약간 짜고 약간 단맛이 있어야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면 아주 매운 음식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고, 또 하나는 극도로 신경 쓸 일이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음식물을 먹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성격도 급해지고 화도 나기 때문에 이것을 완만하게 늦추어 주는 게 단맛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음식 맛이, 내가 좋아하는 맛이 달달한 게 땡겼다, 약간 간이 든 게 땡겼다, 약간 얼큰하고 칼칼한 게 맛있다. 예, 이렇게 자신의 오미, 좋아하는 맛의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당기는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미를 잘 체크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건강 상담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기,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어깨하고 팔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네, 예, 많이 아파서, 예, 그래서 전화 드려봤거든요. 예. 어느 쪽 팔이십니까? 주로 오른쪽 팔이, 오른손잡인데, 오른쪽 팔에서 그런 증상이 많이 나와요. 예, 왼쪽에도 간혹 나옵니까? 만약에 오른쪽이 한 10번 아프다 그러면 왼쪽은 한 번 정도. 네. 이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나셨습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한 1, 2년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 병원에서 검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네. 너무 아파가지고 예. 뭐가 잘못된 줄 알고 이제 병원 가서 전체적인 검진을 한번 받아봤을 때 그때는 네. 그 소위 말하는 50견 초기 증상, 네. 예, 그 정도까지만 진단을 받았어요. 아, 네. 지금 나이가 54세신데 폐경은 네. 되셨습니까? 네, 완경됐습니다. 예. 예. 갱년기 증상 뭐 특별히 나타나는 거 있습니까? 예, 갱년기 증상이 심해서 약을 처방 받아가지고 예. 호르몬까지는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갱년기 완화제 정도. 네.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예, 소화 잘 시키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튼튼하게 자라다 보니까 식탐이, 예. 예, 그 식탐 줄이는 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예. 식탐이 여전히 많아요, 아직도. 네. 이게 이제 근육하고 인대 쪽 안에 이제 신경이나 혈관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눌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먼저 말씀을 드린 게 내가 일상생활 하는 거나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네네. 먹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뭐 어떤 A라는 음식이 다이어트에 아주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섭취를, 아까 그래서 술은 정말로 한두 모금밖에 안 먹었는데도 간에 문제가 왔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술은 별로 본인은 먹고 싶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몸의 긴장도가 풀어지게 돼요. 예, 그래야 이 안에 있는 신경이라든지 예, 근육 쪽이 뭉치지 않으면서 안에 신경이나 이제 혈관이 압박이 되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요, 박사님. 네, 자고 일어나서 팔, 손, 뭐 이런 데가 막 굉장히 심하게 저릴 때가 있거든요. 네. 한 3일 자면 이틀은 그렇게 팔저림이나 손저림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자면서 일어나는데 네. 그것도 그런 예, 쪽으로. 그렇죠. 우리가 보면 자다가 보면은 예. 우리가 이제 근육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움직일 때는 근육도 이완이 된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잠을 자는 중에는 근육이 활동을 안 하게 되니까 낮에보다 수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네. 신경이나 이제 혈관들이 압박이 되면서 그런 통증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 제가 한방차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적어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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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얼큰한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네. 얼큰한 거하고 담백한 거에서 고르라 그러면 네. 하얀 음식 쪽, 담백한 하얀 쪽이에요. 음식 쪽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창출 8g. 상출. 예, 8g. 예. 갈근 6g. 갈근. 예, 6g. 예. 예, 승마 6g. 예. 예, 진피 4g. 진피 예. 4g. 예, 지실 4g. 네.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1800cc요. 예. 네. 예, 그다음에 한 100cc, 100에서 120cc 종이컵 한 컵 정도 나오게 네. 다리세요. 그 정도 될 때까지. 네.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네. 예, 일어나서 그냥 바로 드실 필요 없고요. 그냥 예. 본인이 마시고 싶을 때 드시면 돼요. 식사 전에.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저녁 때 오후에 뭐 네. 5시 이후로 잠자기 전까지 편한 시간에 네. 한번 드시고요. 네. 네, 하루에 2번. 네, 하루에 2번 드시면 돼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지금 그런 상황은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를 네. 받으면 훨씬 빨리 좋아집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예, 그렇게 해서 한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네.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전화라도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옆구리 배가 이렇게 아프고 옆구리 어느 쪽 옆구리입니까? 예 좌측이요. 예. 중간 정도가 계속 아프고 배가 계속 가스가 차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무릎이 이렇게 무릎이 왼쪽 다리 무릎이 아프고. 근데 그것도 가끔가다 의식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햇빛이 뺑 있다가 구름이 갑자기 몰려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끔가다 참 의식을 이렇게 의식을 잃어 이렇게 계속 치료를 해가 좀 괜찮았는데 이 걸리더라도 갑자기 하루에 일단 2번 2번 3번 요새 그래요. 네. 지금 현재 복용하는 약 좀 저한테 불려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혈압약, 고혈압약 먹고 있고요. 예. 고지혈증 약도 복용합니까? 네네. 예. 전립선 약은요? 예, 그래 참 그것도 먹고 있어요. 예. 화장실 대변은 하루에 몇 번 보세요? 자중이 없어요. 한 2-3번도 갈 때 있고 4번도 하고 그래요. 예. 보고 나면 시원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지금 밑이 무거워요. 예. 우리가 대변을 보면 시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변이 남아있고처럼 뭐가 항문 쪽에 몰려와 있는 것처럼 네네. 그 뒤가 밑이 무거웠다고 했죠.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병원에서 별 이야기를 안 했으면 지금 네. 상황은 왼쪽에서 그러니까 밑에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나가지 못하면 그게 이제 장에서 역류를 해요. 예, 그러면 가스가 차 올라오면서 그 옆구리로 통증이 같이 나타나시게 되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런데 이제 먹은 거에 비해서 배출되는 양이 없잖아요. 예전보다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먹는 양도 줄으셨는데 네. 배는 자꾸 나오게 되고 대소변은 안 빠져나가게 되고 예, 이렇게 되면 기혈순환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제 뇌 쪽으로 피가 잘 안 갈 수가 있고 심장 쪽에서도 무리가 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금 약간 의식을 잃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느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양약은 하루에 몇 번이나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드세요? 지금 아침은 혈압약 먹고 요새는
배변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 약을 그 설사하는 약을 하다 저다 먹었거든요. 네네. 근데 뭐 그다지 그 효과가 별로 없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께서 병원에서 혈압약, 허리순환제, 고지혈증약, 전립선약 이런 약들을 복용하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 약이 주로 이제 아침하고 저녁 때 복용하는 약입니까? 아니, 아침에는 먹고 하루 아침에 한 번 먹고 예, 한 번 먹어야 아침 한 번만. 아, 약은 아침에 한 번만 먹고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아침에 한 번에 다 드신다 이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그것만 먹고 요새 그 속이 불편해가지고 먹는 것은 하루 세 번 먹고요. 네. 그 지금 하루 3번 먹는 거 식후에 드세요? 네네. 예. 지금 이제 속이 지금 불편한데 식후에 먹으라고 해서 음식을 먹고 또 약을 드시잖아요. 네네. 예. 그건 지금 병원에서 처방 받으신 거죠? 네네. 네. 지금 그 대변이나 이제 소변은 전립선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지금 네. 대변이 조금 더 잘 나가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식사 후에 드시라고 했는데 그 약은 거기 약국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내가 배가 안 고프면 밥을 안 먹고 약을 먹어도 되는지 물어서 약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군것질은 지금 당분간은 드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그냥 이렇게 배도 안 부른데 군것질은 그냥 드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배가 자꾸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배가 뭐 우리가 군것질을 해도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배가 나오고 대변이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지금 왼쪽 무릎도 아픈데 무릎이 붓기도 합니까? 예, 그전에는 물도 차가지고 물도 빼고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 그 무슨 주사를 맞고 예. 있시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릎도 아프니까 오히려 또 운동도 못 하시잖아요. 예, 네네. 그러면 이제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군것질을 조금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대소변이 잘 안 나가고, 예, 그러면 배는 자꾸 나오고, 가스는 자꾸 차고, 몸은 무거워지고, 피곤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70년대나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이제 뭐 먹을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밥하고 김치만 먹어서 예를 들면 때가 되면 밥 먹고 나면 한 2시간 뒤면 배가 꺼져서 간식이 필요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르신의 상태는 간식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예요. 예, 그래서 예. 간식은 배가 고플 때 드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백출. 배출 예, 백출, 예, 8g. 8g, 예, 귤피 4g. 4g. 네. 네, 귤피는 귤 껍질입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지실 4g. 지실? 예. 지실이 뭔가? 아, 지실이 옛날 탱자입니다. 탱자 열매. 네, 그게 4g. 예. 네. 예, 그 다음에 신곡 4g. 예, 네. 메가 4g. 매각. 예, 4g. 예, 그렇게 네. 해서 그걸 물을 1800cc 넣으세요. 1800cc. 예, 그렇게 해서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아, 그래. 예, 100cc는 예, 종이컵 한 3분의 2 정도, 예, 그 정도 나오게 달이시면 됩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 오후 5시에 한번 드세요. 아래 2번이요? 네네.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2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네. 다른 상담이 아니라 이 다리 이렇게 꼭 시골의 왕겨를 이렇게 받고 디디고 쓴 것 같은 지가 이게 한 2, 3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갈수록 발이 저리고 굳어가고 저녁에는 조금 추면은 이 발이 굳어가지고 예. 잠자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예. 이 다리가 저리고 이게 이제 피가 안 통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죽어가는 것 같아요. 무릎 밑에까지가. 무릎, 종아리까지. 처음에는 발바닥에서 그랬다 이제 종아리 쪽으로 올라온 겁니까? 예예. 예. 어느 쪽 발이 더 그러세요? 똑같아요. 오른쪽 왼쪽이. 네. 지금 이제 저리고 굳어가는 네. 느낌, 이제 발바닥에 뭔가 디디는 느낌,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게 허리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 예, 이제 허리 쪽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예, 디스크라든지 이게 좀 좁아지면서 거기서 좁아지고 척추관이 좁아지면 거기서 이제 신경이 눌리면서 이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고 하나가 두 번째는 이제 척추라든지 예, 그다음에 요추에는 별 문제가 없이 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는 척추가 이렇게 허리 아픈 데가 오래됐어요. 이렇게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협착증이라고 해요. 4번, 5번. 네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기에 이제 검사하고 주사를 이렇게 목 있는 혈관에다가 혈관 주사를 맞으면 한 2, 3년은 괜찮고 네. 또 한 2, 3년 가면 또 그러고 또 2, 3년 가다 또 그러고 네. 이제 이렇게 돼서 요즘은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척추 협착증이라고 해서 병원을 안 가고 제가 운동으로 이 아픈 것을 고쳤어요. 네.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운동을 했더니 이 허리 아픈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무릎도 사실은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약으로 먹고 이렇게 조금 더 견디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다리가 이렇게 제일 이렇게 저리고 발가락 발바닥 사이로 거기가 습한 것 같고 이렇게 저리저리해서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는 시리다부터 이 살갗이 아파가지고 네.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네. 지금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는 거 있으세요? 혈압약은 먹고 있어요. 혈압약. 나머지 약은 복용하는 건 없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기억력이 너무나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하니까 뇌영양제하고 혈액순환제라고 네. 그거 다 나오고 오메가3 네. 그 약을 먹고 있는 양약이 한 4가지나 5가지 되는가 봐요. 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대변은 예 매일 잘 볼 때가 있고 한 번 변비가 왔다 오면은 너무 막 이렇게 염소종 같이 해가지고 너무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관장을 가끔 한 번씩 해서 예. 보는데 대변은 며칠에 한 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요. 평상시에 매일 봐요. 매일 보면 남아있는 네. 느낌 없어요? 남아있는 느낌 조금 있으세요? 남아있는 느낌은 없고 남아있는 느낌은 없는데 남아있으면 그 하루에 2번 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일단은 이제 허리하고 다리가 저려서 제일로 이제 잠자기가 힘들어서 전화 드렸어요. 예, 지금 그 상황은 예. 그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이제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그게 이제 예.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어머님께서 키가 줄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척추관 공간이 좁아져요. 예, 그러면 이제 디스크가 되면서 확률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척추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키도 줄지만 안쪽으로 이렇게 위축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신경이 눌리면서 이런 증상들이 와요. 그래서 이 증상이 이제 낮에 운동할 때는 내가 운동을 해주니까 몸에서 열기가 좀 생기면서 그 저림 증상이나 느낌이 조금 더 감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녁 때는 누워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 몸이 동적이 아니라 음적으로 돼요. 예, 그러면 순환되는 힘이 낮아지니까 척추에서 신경을 눌리는 힘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바닥부터 이제 무릎 쪽으로 자꾸 올라오는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것을 병원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뭐 수술은 할 수가 없고 이제 약물 치료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하고 뜸 치료하고 이제 추나 치료를 받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쪽 허리라든지 다리 쪽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네, 오가피, 예. 예, 두충, 두충, 예, 우술, 우술, 예, 모과, 모과, 예, 창출, 상출, 예, 진피. 진피. 예, 그 다음에 음식 이렇게 드실 때 좀 네. 얼큰한 거 좋아하시나요? 예, 저는 얼큰한 것을 예, 좋아해요. 얼큰하고 칼칼한 거 좋아하세요? 예, 예. 예, 달달한 거보다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생강 예. 5g 넣으시고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2개 넣으세요. 예, 두 개. 예, 그렇게 해서 물을 2000cc 넣으시고 예. 예, 물을 그 다음에 120cc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종이컵 한 컵 정도요. 아, 물을 2000cc 넣으시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종이컵 한 컵 정도 나오게 졸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네. 그 아침 식사하기 전에 좀 출출할 때 한 번 드시고요. 예, 이것을 지금 몇 g씩 다 5g씩 하나요? 예, 다 5g씩 하면 됩니다. 예,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아침에 한 번 드시고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출출할 때 한 번 더 드세요. 저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요. 네네, 공복시예요. 예, 공복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거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예.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그래요?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네. 저는 자궁질 주변이 예, 근질근질한 병이 생겨가지고요. 예, 병원 치료도 오래 했거든요. 네, 근데 좀 덜하다가 또 도지고 덜하다가 또 도지고 예,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침 치료를 좀 했어요. 예, 그리고 좀 덜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증상에 좀 좋은 약차를 좀 알려주세요. 네. 여기 자궁 주변에 네네. 간지러운 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아마 거의 한 8, 9개월 돼가는 것 같아요. 아, 오래됐어요. 그 전에는 거기에 뭐가 특별히 그 뾰루지 같은 거 뭐 나는 건 없고 예, 그냥 그런 건 없어요. 가려운 것만 있는 거죠? 네네네. 근질거리는 증상만 있어요. 8, 9개월 전이면 이전에 뭐 친구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화나고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잔 스트레스는 늘 받지요. 예. 네네.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트레스 받는데 네. 현재 뭐 복용하는 약 있으세요? 현재는 한방 치료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 예. 네네. 그 가슴이 답답하거나 목에 이물감은 없으세요? 예, 그런 건 없어요. 예. 지금 몸무게가 이 체중이 네네. 한 1년 전이나 체중은 비슷하신가요? 네네네. 체중은 비슷해요, 항상. 예. 그래서 그럼 병원 약 먹을 때 좀 간지러운 게 개선이 됐었습니까? 네, 좀 덜했어요. 덜하다가 또 도지고, 덜하다가 또 도지고 계속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곰팡이 균이면 일단은 제가 한방차도 불러 드릴 텐데 네, 그 병원에서 처방 받고 선생님이 약을 드시라고 할 때까지 드셨습니까? 네네네. 예. 근데 병원에서는요, 거의 다 낫다고 오지 말라고까지 했거든요. 네네. 다 낫다고, 괜찮다고. 그래도 또 도져서 또 그렇고, 그래가지고 계속 다녔어요, 병원에를.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환경이에요. 우리 네. 그 날씨가 장마철 되면 집안에 네. 이렇게 곰팡이균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처럼 아래 이제 여성분들이 그 질 부분 쪽으로 해서 네. 그쪽 부분이 이제 가려운 분도 있고 뭐가 뾰루지 같은 게 나는 분도 있는데 지금 가렵기만 한다는 것은 네. 그 부분에 이제 병원에서 곰팡이균이라는 것은 한방에서 그게 이제 습열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장마철에는 이제 습이 있고 열이 있어서 곰팡이가 잘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습한 날씨와 몸이 이제 더운 체질들이 여기에 같이 생겨요. 또 네.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있거나 마음에 뭔가 불편하게 생기면 아래쪽에 문제가 와요. 방광염이 그렇군요. 온다든지 아래가 네네. 간질간질 한다든지 네네. 조금 심해지면 거기에 네. 이제 뾰루지 같이 뭐가 창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날씨가 흐린 날씨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비가 오면 좀 뭔가 몸이 축축 처져서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네. 본인은 어떠세요? 저는 그런 분 상관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예. 예. 이때 지금 근데 이쪽은 이제 한방에서 볼 때는 이게 스트레스 분노하고 연결이 되어서 근육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네. 허리라든지 척추 쪽에는 문제 없어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 허리 치료까지 요새 같이 한방 치료하고 있어요. 아, 침 맞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네. 예, 청피, 그 다음에 예, 창출, 창출, 예, 승마, 승마요. 예, 승마, 예, 감초, 감초, 예, 지실, 지실, 예, 그 다음에 대추 2개, 대추 2개. 예, 그렇게 해서 물을 근데 이 청피, 창출, 승마, 감초를 몇 g씩 넣어야 되나요? 그거 각 5g입니다. 각 5g. 각 똑같이 5g씩요? 네, 5g 넣고 대추 중간 정도 크기로 해서 대추 2개 넣으시고, 네네.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이컵 1컵 정도 나오게 다리세요.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 잔 더 드세요. 예. 그렇게 해서 한 달분 복용하시고, 한 달이요? 예, 예. 한 달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한약재를 이용한 한방차를 처방해 주셨는데요. 기혈순환과 어깨와 팔통증, 그리고 협착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에 진피, 그리고 청피가 사용됐습니다. 박사님, 약초로 쓰이는 이 귤의 껍질, 진피는 어떤 효능을 가진 약재일까요? 예, 이 귤피 또는 진피라고 하는데요. 약의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약간 쓴맛도 느껴지고 매운맛도 느껴지는 약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슴에 기가 이제 뭉친 것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엄마들이 소화가 안 될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가슴을 두드리고 등을 두드리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슴을 풀어주고 등의 통증을 개선시키는 효능이 있고, 목에 이제 가래가 낀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이러한 증상들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귤 껍질 안쪽에 하얀 게 있는데, 이 하얀 것을 같이 쓸 때는 비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가래가 많을 때는 귤 껍질 안에 있는 하얀 것을 빼서 쓰면 효과가 더욱더 증가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푸른 귤 껍질이죠. 청피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재인가요? 예, 청피는 이제 생김새가 작고 또 푸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귤 구입할 때 보면 약간 노라면서 푸른색이 있는 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완전히 파래져 있는 경우를 청피라고 합니다. 청피는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쓰고 독은 없습니다. 기가 막힌 것을 풀어주고, 우리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 기가 막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또는 가슴이 답답할 때, 또는 분노로 인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옆구리가 아프거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마음이 불편할 때 방광염이라든지 아래쪽이 가렵고 이렇게 염증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분노 조절이 잘 안 될 때, 짜증이 날 때, 화가 날 때 이 청피를 쓴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청피는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데 좀 도움을 주는 약재라고 보면 될까요? 네, 네. 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는데요. 앞으로도 서울 02-823-2000번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데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연세와 키, 몸무게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보다 더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건강 상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는 합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한방병원에 입원을 2달 넘게 하고 퇴원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이 아니고 한 8, 9년 전에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약만 먹으면 아팠는 게 지금 그 나중에는 그막 미음도 먹으면 아프고 물을 생수를 먹어도 아프고 음식만 먹으면 들어가면 아프는 거라 예. 그래가 퇴원하고 들어갔다가 입원하고 퇴원하고 10번 정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차도가 있어가지고 그러냐 조금씩은 나아지가 지금은 이제 세월이 8, 9년 지났으니까 좀 어느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예. 네. 지금도 봄, 가을 계절이 바뀔 때 봄, 가을이 되면은 막 조심을 하는데도 속이 소화가 하나도 안 되고 속이 많이 아플 때는 이게 명치 있는 데가 막 통증이 오거든요. 네. 겁이 많고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예민하고 겁이 많고 이제 좀 조심스럽고 꼼꼼하고 이런 분들한테 예, 이런 게 생겨요. 예,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감정을 가라앉히는 예, 그래서 하기시키고 우리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이 약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향부자. 예, 그 다음에 감초, 예. 복령. 예. 예, 그 세 가지를 4g씩 넣으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 예. 예, 그 다음에 120cc, 그러니까 종이컵 한 컵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좀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끓이면 약간 따뜻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따뜻할 때 드시지 마시고 그게 완전히 식은 다음에 드세요. 예. 예, 근데 이제 식은 다음에 드시는데 지금 이제 위와 장에 안에 열이 차 있고 민감해져 있고 약하기 때문에요. 이 경우를 이 한 컵을 데려서 하루 종일 가지고 한 모금씩 해서 조금씩 드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제가요. 네.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고 변비가 있고요. 예. 무엇보다 기침이 너무 많이 나요. 예. 그리고 허리가 좀 아프고요. 예. 그다음에 검진 결과는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 말고도 더 이렇게 기침이 너무 심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아, 기침이 언제부터 나고 있습니까? 기침은 제가 2월 달에 코로나 걸렸는데 네. 그때부터 계속 안 나서요. 예. 목에 지금 저하고 전화 통화하시는데 목에 뭐 이물감 느껴지시는 거 있으세요? 약간 이렇게 뭐가? 코가 넘어가면서도 목에는 약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예.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거 목에 뭐가 있는데 이렇게 뭔가 네. 뱉어내려고 해도 잘 안 뱉어지세요? 네. 그거.
지금 그러면 이제 그 경우가 목에 본인이 뭔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뭐가 가래라든지 하얀 가래라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내과에 갔을 때는 호흡기라든지 폐나 기관지 쪽은 괜찮거든요.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식도가 부었다고 하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개념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하나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그 기침을 했을 때 음식물을 먹고 나면 기침이 조금 더 심하세요? 비슷하세요? 바로 나와요. 아, 음식물을 먹으면요? 네. 예. 특히 매운 거나 예. 밀가루나 이제 예. 그런 걸 먹으면은 이제 기침이 바로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지금 보면 이제 기침은 기침인데 한방에서는 이제 기수라고 하는 기침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래가 많이 생기면서 기침을 해야 되는데 하얀 가래고 실질적으로 지금 목에 이물감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이 경우는 이제 폐나 기관지 쪽이 약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게 이제 쌓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침 자체도 내가 기분이 좋고 뭐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뭔가 마음도 몸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기분이 좋을 때는 기도 자체가 조금 더 확장이 돼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목의 이물감이 좀 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걸 같이 치료해야 되고, 현재 그런데 소화가 잘 안 되고, 이 몸무게가 체중이 예전 한 2, 3개월 전부터 체중 비슷하세요? 조금 쪘어요. 쪘어요. 예. 지금 몸무게가 몇 개월 사이에 체중이 조금 증가했다는 것은 음식물을 먹는 건 비슷할 거고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체중이 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이제 사탕을 자꾸 물은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물을 기침이 나오니까 물을 자꾸 조금씩 마시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물을 마셔도 되는 체질이 있고 물을 적게 마셔야 되는 체질이 있어요. 예, 그런데 본인은 지금 사탕도 달달한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먹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때는 좀 쓴 걸로 바꾸시면 돼요. 단사탕이 아니라 예, 그 단맛이 없는 뭐 다른 걸로요. 뭐 껌이라든지 이렇게 무설탕 껌이라든지 다른 걸로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은 갈증이 날 때만 드시고 의식적으로 더 드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물을 그러니까 내 체중, 그러니까 내가 물이 필요하지 않은데 마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음병이 생겨서 그 기침이 더 심해져요. 예, 이게 이제 음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는 그렇게 조절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 네, 길경. 예, 길경은 도라지입니다. 네. 네, 지각. 네. 네, 감초. 네. 원래 달달한 음식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안 좋아요. 예, 그러면 감초는 빼시고, 길경, 지각, 예, 그 다음에 지실, 네. 예, 진피. 네? 예, 귤 껍질입니다. 귤피. 귤피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창출. 네. 예, 거기까지 해서 각 5g씩 넣으세요. 5g씩요? 예. 네. 원래 그러면 좀 씁쓸한 건 좋아하세요? 쓰란 거, 예.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황금을 2g 더 넣으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네. 네, 그 종이컵 한 컵 정도 나오게 다리세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아침에 편할 때 한번 드시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한 번에 이렇게 마시지 말고 머금었다가 삼키고 해서 목을 서서히 적시면서 내려가도록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한번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뭐 한 잠자기 전까지 뭐 5시에서 9시 사이에 그냥 편한 시간에 한 번 더 드시면 됩니다. 네. 네, 이 한방차를 먹기 위해서 식사를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밥 안 먹고 드셔도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2주 드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딸이요. 예. 한 중고등학교 때 생리가 불순하긴 했어요. 근데 곧 대학교 가서 예. 그 스트레스 많이 받은 뒤로 예. 생리가 잠깐 끊겼다가 이제 직장이 너무 또 힘들으니까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그만두고 네. 이제 한약도 조금 뭐 간단하게 소화가 안 되니까 좀 여러 가지 섞인 건 아니고 간단하게 다져서 먹이고 예. 좀 1, 2년 쉬었더니 다시 2개월에 한 번씩 생리가 왔었어요. 예. 그랬는데 3년 전에 코로나 생기고 또 그때 애 아빠가 많이 다쳐가지고 뭐 심하게 아주 다쳐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네. 그런 뒤로 생리가 지금 2년 반 동안 안 나와가지고 예. 2년 반이 생리 안 나와서 이제 산부인과 가서 그 생리 오는 주사, 호르몬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생리는 지금 8월달에 아니 7월달에 한번 치르긴 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생리 제가 궁금한 거는 생리 호르몬 주사를 그렇게 맞아도 되는 것인지 그냥 맞아야 그 밑에 나올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몇 년이 안 나와도 예. 그다음에 우연히 작년에 제가 텔레비를 보다가 얘네 아빠하고 얘하고 증세가 똑같아요. 나갔다 오면 무조건 누워야 되고 쉬는 날에는 계속 3일을 쉰다 하면 3일을 자야 되고 그 다른 사람보다 긴장하는 그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 오전에는 자야 되고 초저녁에 조금 한두 시간 졸다가 새벽 6시, 5시까지 잠을 못 자고 네.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모르는데 텔레비 보니까 이런 사람 나오고 똑같은 증세 있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신경정신과 바로 예약을 해가지고 둘이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그 조용한 ADH 그거래요. 그래가지고 네. 옛날에는 그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밝혀졌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고 얘를 검사를 해보더니 다른 사람보다 긴장도가 3-4배 올라가고 아주 천장을 뚫고 나갔다고 자기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정신과 근무를 해봤지만 이렇게 긴장도가 높은 사람은 처음 봤대요. 네.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잘 피곤하고 누워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정신과에서 정신과약 복용하고 있습니까? 네. 예. 지금 작년 12월 21일부터 예. 이제 계속 쭉 먹고 있는데 다음 달에 조금씩 줄여본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네네. 거기는 그 약은 이제 그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그렇게 해가면서 그건 치료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리는 안 나온 게 병원에서 검진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 경우는 결국 이제 여성분들이 생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궁에 안 나올 때 자궁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하나 이제 뇌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2개 다가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중간에서 조절하는 게 아까 지금 따님이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우울하고 이제 스트레스가 있으면서 마음에서 그게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예요. 그거는 지금 뭐 그 주사제가 뭐 언제까지 맞아야 되는지는 어차피 그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 그 긴장도가 풀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심장이 같이 약하고 선천적으로 이제 긴장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화가 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마음이 조금 더 보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도움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향부자. 네. 복신. 네. 그 다음에 감초.
네. 예, 그 세 가지를 4g씩 넣으세요. 4g. 예, 4g씩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한 모금씩 해서 그걸 100cc 복용시키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거요? 예, 그러니까 그걸 100cc에서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수시로 네. 조금씩 먹이고 또 다시 100cc를 만들어서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수시로 먹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다양한 건강 상담을 살펴봤는데요. 전화로 이루어지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께서 건강 고민 해결 방법으로 다양한 한방차를 처방해 주셨죠. 향부자, 감초처럼 익숙한 약재도 있지만 생소한 약재가 들어간 한방차를 권유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오늘 살펴본 복령과 황금, 복신, 어떤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약재이며 또 이런 약재는 어떤 체질이 섭취할 경우 도움이 될까요? 예, 일단 복령은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고 독이 없습니다. 이 소나무 뿌리에서 이제 자라는 약재로 보시면 되는데요. 식욕을 증진시키고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붓기가 생긴다, 눈꺼풀 아래가 붓는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여성분들이 이제 방광염이 있거나 남성분들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콩팥의 사구체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소변을 시원하게 잘 나가게 해주면서 혈액 속에 노폐물을 빼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신은 같이 소나무 뿌리에서 자라는 약재인데요. 복신은 심장을 튼튼히 하고 건망과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억력을 상승시키고 또 하나는 이제 부정맥이 있거나 가슴이 두근거릴 때 심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좋은 약재입니다. 마지막으로 황금은 폐에 열이 있을 때, 그래서 가래가 있을 때도 가래가 누런 가래, 그 다음에 얼굴이 빨개지면서 열이 상부로 올라오거나 피부에 이제 트러블이 있거나 피부에 이제 지방이 많이 있는 경우에 폐에 열을 꺼주면서 기관지를 보호해주면서 대장의 열을 조절시켜서 과민성 대장 증상에도 도움이 되는 약재입니다. 네, 복령과 복신, 황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방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치료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자, 끝으로 박사님 건강 제안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드릴 건강 제안은 척추관 협착증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걷기라든지 수영하기, 자전거 타기 등을 자주 합시다입니다. 이 운동은 척추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허리 주변에 이제 근육과 인대를 키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이죠. 척추를 지탱하는 근력을 키우면 협착증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걷기와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으로 척추 주변 인대와 근육의 힘을 길러서 척추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의 건강 고민 상담을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건강 고민이 있거나 아프신 곳이 있다면 건강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한 건강 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